발사체를 쏘아 올리지 않은 건 팩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핵심은 엔진 시험이다. 근데 엔진 시험인데 어떤 연료의 엔진 시험이냐.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국내 일부 어떤 전문가들도 진단을 하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 동아시아 비핵화 센터인가요? 이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기서도 같은 의견을 보인 건 일각에서 뭐 고체 연료 시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액체 연료 기반의 고출력 엔진 연소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고체가 아닌 그 고출력 그 액체 연료 예. 연소 시험이다 하는 쪽으로 대충 이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고체 연료 시험할 수 있는 저 장비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왜 했을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ICBM 발사 준비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그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너무 나간 거다. 왜? 트럼프 대통령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화염과 분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네.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하자면 중간지대가 뭐냐면 위성 발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성 발사가 왜 또 의미가 있냐면 2022년까지 북한이 그 자기네 그렇죠. 그 우주 강국이 되겠다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한 대도 없는 정찰 위성을 또 띄워야 돼요, 현실적으로. 정찰 그러니까 위성,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 그 애매한 중간선 바로 인공위성 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만 좀 환기시켜드리면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네. 머지않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한번 ICBM으로 가정을 해보죠. 머지않아 ICBM을 쏘아 올릴 것이다가 되면 북한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누가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북한이 그렇다고 허언을 하는 동네는 또 아니라고 본다면 머지않아 정말로 쏘아 올린다면 그거는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전면적인 어떤 뭐 지금까 뭐 그 보복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게 거죠. 고체 연료일 때는요,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서 그 정찰 자산의 어떤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만 고출력 액체라는 거는 지난번에 2년 전에 쐈던 거 대략 한 사정거리 10,000km보다 더 좀 늘어난 그 10,000km는 미국 서부 쪽까지 뭐 그 사정거리라면은 좀 더 뭐 몇천 킬로미터가 늘어난다 그러면 동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는 건데요. 이런 북한의 중대 시험 발사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잃을 것이 많다. 이게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재선 앞두고 나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경계했는데 그렇다면은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라고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요? 원론적으로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그 국방과학원 대변인 그 한 문장을 읽어드린 게 뭐냐면 북한의 실행이 만약에 정말로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면 그 실행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텀이 길다라는 네. 거예요.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그러니까 GPS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네. 시간은 널널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다만 우리의 어떤 결연한 의지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샘물은 지금 북한이 열어놓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 사실은 왜 인공위성 얘기를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 지금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심하게 얘기하면 허풍이거든요. 왜 허풍이냐? 핵무력을 완성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재진입 기술. 말하자면 우주에 나갔다가 이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정찰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독자적인 정찰 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로 떨어진 궤도를 아는데 지금은 왜 고각 발사밖에 못하냐면 뭐 미국을 잘못 겁줬다가 혼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탄도가 정확히 궤적이 안 나타나면 아주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나 미국도 서로 알고 있는 게임을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일부 전문가 중에 북한이 이제 저강도 도발, 예. 중강도 도발을 하는 그 선택지 중에 지난번 창린도 가서 왜 해안포 사격했죠? 네. 국지적인 약간 연평도 포격과 뭐 유사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지적인 대남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군사 당국에서 근데 정세현